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여기 K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의 촬영지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캐나다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캐나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요는 단 3일 만에 5,32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지금 우리 학교는가 오징어게임 다음으로 많은 오프닝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단숨에 K드라마 오프닝 역대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4개 국가에서 촬영되었으며 각 나라의 풍경을 아름답게 소개하며 이 4개의 나라의 시청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이탈리아 시청자 반응은 소개시켜드렸는데 비중이 꽤 높은 캐나다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미 2024년 10월 캐나다 기사에서 이 드라마 캐나다 촬영을 보도하며 이 드라마가 캐나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캐나다 언론에서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각 나라별 장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요? 이 작품은 평생 한 번뿐인 K드라마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리즈를 다 봤지만 그 이야기와 캐릭터들은 여전히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시즌2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12부작 동안 시청자들은 다국어 통역사 주호진과 떠오르는 배우 차무의 관계를 소개받으며 그들의 관계를 접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의 첫 만남은 무희가 명성을 얻기 전 일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리얼리티 데이트쇼 로맨틱 트립에 스카우트 된 후 재회합니다. 하지만 호진은 일본 출연자 히로 구로사와와 대본에 정해진 로맨스를 통역하는 대신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무시하기 어려운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4개 언어에 능통하지만 무에 대한 감정은 자신이 번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방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요의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 로맨스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촬영 기법은 배경을 하나의 언어처럼 다룹니다. 풍경이 단순한 볼거리야 묘하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시리즈는 다양한 배경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감정 상태를 해부합니다. 로맨틱 트립은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을 가로지르는 내러티브 장치 역할을 하며 무이와 히로가 사랑에 빠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자체적인 전제에 저항합니다. 방송된 로맨스가 무이와 그 모든 것을 통역하는 남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장소들이 단순한 외관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은 이사랑 통역되나요 촬영지가 위치한 장소들과 이 장소들이 무이와 호진의 관계에 갖는 의미를 정리합니다. 일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출발점이 됩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인기 배경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그들의 첫 만남은 상징적인 녹색 기차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해안 도시 카마쿠라에서 촬영됩니다. 일본의 조용한 환경과 전통적인 공간은 서로에게 다정함과 감정적 개방의 순간을 만들어내며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들의 첫 만남이 평화로운 자연과 해안가 전망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설임과 친밀감이 풀려나는 관계의 본질을 예고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광활한 풍경과 아름다운 녹지가 등장인물들을 더욱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끕니다. 그중 한 장소는 밴프 마을로 경치 좋은 환경 덕분에 호진과 무이가 감정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로라는 무이 캐릭터의 꿈을 구현한 듯 그녀가 신나게 모은 네이클로버의 힘을 증명합니다. 반면 레이크 루이스의 장면은 그들의 첫 키스가 신비로운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관계에 중대한 진전을 이끕니다. 더 나아가 캘거리는 배경을 더 도시적인 리듬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감정을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로터리 파크와 스티브 에비뉴 같은 장소는 대화 깨달음의 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탈리아의 역사적 풍경과 웅장한 다리를 여행하는 것은 시리즈의 감정적 절정을 반영하며 시비타 디 바뇨레조의 길고 좁은 횡단은 그들의 친밀함을 시각적으로 비유하며 헌신이 서로에게 움직이고 취약해지려는 의지를 요구하는 지정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정체성과 영화 속 캐릭터 도라미의 존재에 괴로워하는 시에나의 울타리 돌길과 그림자 드리운 고딕 양식 건물들이 그녀의 불안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주변 환경은 무기감과 심리적 감금감을 형성하며 내면의 추락을 상징합니다. 한 장면은
오각형 형태의 구조로 유명한 몬탈치노 요새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더불어 플로렌스는 사랑의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가운데 그 공간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낭만에 대한 쇼의 관심을 강화합니다. 페루자는 이야기의 템포를 늦추어 무이와 호준 사이의 심리적 긴장과 절제를 3D가 성찰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으로 이끌리는데 이곳은 이야기를 현실로 되돌리고 여행의 도피라는 꿈의 풍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특히 서울은 앞서 언급한 장소들과는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기능합니다. 라움 아트센터, 콘치노 콘트리트 같은 독특한 공간들은 건축적 경이로움과 필요한 질감을 장면에 더합니다. 영풍 종로지점 같은 캐주얼한 장소들도 시리즈에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다음은 이 사랑 통역되나요에 열광하는 캐나다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요즘은 중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드라마가 천천히 타오르는 느낌이었고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주는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도라미 연기도 정말 멋졌어요. 남자 주연도 훌륭한 배우입니다. 보조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신지선을 세 남자가 좋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원혜가 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언제나 그렇듯 좋은 시청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체 10점 만점에 10점. 이 컨셉트는 한국 드라마치고는 꽤 신선하다. 로맨스는 로맨스였고 배우들 간의 케미는 정말 불타올랐다. 또한 오랜만에 김소녀가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하는 걸 보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여자 주인공을 내 주머니에 놓고 싶어요. 너무 귀여웠거든요. 도라미 상황을 보고 정말 놀랍지만요. 드디어 이 드라마를 다 봤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디테일을 즐기려면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는 올해 가장 기대했던 작품은 아니었지만 결국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연 배우들 사이의 케미가 좋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다른 배우들도 같은 수준이거나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 드라마는 촬영부터 OST까지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글쓰기 면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몇 안 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특히 언어 부분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드라마를 이렇게 즐길 줄은 몰랐는데 틀려서 다행이에요. 항상 말했듯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꼭 기회를 주고 직접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질 때 그게 특별한 작품임을 알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사력있고 대사는 의도적이며 모든 장면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정말 잘 쓰여졌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론 작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몇 편의 책임자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창작적 실패가 아니라 이 시리즈는 장인 정신과 적절한 출연진 덕분에 구원받았다. 오히려 전세계적 미학적 야망 속에서 내러티브적 안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작품이다. 젊은 세대나 2000년대 초반의 위대한 드라마나 2010년대의 급진적인 작품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시리즈가 트라우마, 정체성,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성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여러 장르를 하나의 감정적 여정으로 융합한 완전 완성도 높은 시리즈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로 시작해 점차 스릴러로 전환되고 결국 현실 관계의 조용한 고뇌를 반영하는 일상 드라마로 안정된다. 장르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감정적으로 다층적이고 예상치 못하게 깊다. 전반적으로 이 시리즈는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아우르는 숨막히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배우들의 연기는 완벽하게 빛납니다. 감정의 깊이, 사랑과 소통에 대한 철학적 성찰, 그리고 아름다운 촬영 기법이 이 드라마를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생각하고 반성하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로맨스를 원한다면 이 작품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거의 1년 동안 기다려왔고 처음에는 지연이 있었지만 결국 다가왔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고윤정과 김선호는 이 역할에 딱 맞는 조합이다. 김선호가 이 역할에서 잘 해내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고 매 에피소드마다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윤정은 눈부시고 그녀의 쾌활한 태도와 전염성 있는 미소로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장악합니다. 이 드라마가 탐구하는 장소부터 음악과 촬영까지 모든 것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저는 슬프면서도 행복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026년이 이 작품으로 시작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연기는 훌륭했고 캐스팅은 완벽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자주 많이 빗나간 것 같긴 하지만 저에게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공연이었고 올해의 훌륭한 시작이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몰아서 봤는데 끝나서 아쉬워요.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캐나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소리를 질렀어요. 캐나다인들은 K-드라마에 상을 줘야 합니다. 도깨비가 캐나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해 관광객이 몰려왔고 이 드라마 또한 그럴 것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캐나다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 댓글 반응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이 드라마 제작진에게 상이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 지역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포착해 전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